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들과 늘 함께하는 경제적 자유바 달봉이 아빠입니다. 여러분, 오늘하고 내일은 장이 쓰지 않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휴무입니다. 휴무.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이죠.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즐거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동안 제가 얘기를 많이 안 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삼성전자가 하만을 인수를 했죠. 물론 자동차 전장과 관련된 회사죠. 물론 그 당시에는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인수를 했다는 대대적으로 언론에 얘기까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자, 하만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그 배열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도대체 못하는 게 없을 정도로 삼성 자회사 하만을 축으로 해서 내년부터 자동차 반도체 성장이 기회가 온다. 그러한 주제로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반도체 잘 모르시죠? 저도 생소합니다. 하지만 그 자동차 반도체에서 가장 시장 규모가 큰 게 ECU입니다. 일렉트로니컬 컨트롤러 유니트를 하는데 ECU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마이크로 컴퓨터, 파워 반도체, 메모리도 들어가죠. 물론 2019년하고 올해까지는 물론 자동차 탑재하는 그 반도체 수요가 경기 불황이죠.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거의 얼어붙었습니다. 좀 급감됐지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시장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이 나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삼성전자 자동차 반도체 사실상 껍데기 빼고 애플처럼 자동차 만들으라면 당장 만들 수도 있을 정도의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삼성전자는 미래의 먹거리는 자동차는 반도체 덩어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 반도체가 중요하죠. 자,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 좀 생소하지만 삼성전자가 그 기업의 엄청난 자금력으로 과거에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물론 자동차 전문적으로 하는 NXP라고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좀 인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삼성전자가 탄력을 받을 건데 모르죠. 삼성전자가 언제 그 또 대규모 인수합병을 시작할지 그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자동차 반도체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소비 시장이 계속해서 내년부터는 이제 회복이 되겠죠. 물론 그 미국의 대규모 부양책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면 물론 국내 반도체 시장도 상당히 들썩일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해서 처해질 거라는 그러한 전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상당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물론 삼성전자도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그 유통망을 보유한 그 하만이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유명합니다. 두고 있는 만큼 그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을 말합니다. 이 파운드리를 비롯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도 수익성을 한층 더 강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얼마 전에 그 시장 조사 업체 IHS 마켓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금부터 거의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동차 산업이 거의 회복 국면에 거의 진입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물론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도 계속해서 등달아 일어나고 있죠. 이 IHS 마켓에 따르면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 올해 완성차 업체, 1차 부품 업체들이죠. 외부 파운드리에 대한 주문을 취소도 하고 나름대로 재고도 많이 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최근에 몇 달 동안 자동차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공급망이 혼란의 징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죠.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내년 1분기 일부 자동차 생산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란 얘기가 나왔습니다. 차량 안전성 제어 장치인 ESP하고 엔진 제어 장치 ECU,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ECU가 규모가 가장 크다고. 이 공급 부족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물론 인도 자동차 시장도 일부 그 마이크로 컨트롤 공급 부정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 5G 스마트폰 증가도 분명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신규 콘솔 게임 출시하고 맞물려서 지금 파운드리 수요도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파운드리 업체들의 그 생산 능력이죠. 이게 스마트폰 증가하고 5G 때문에 이 콘솔 게임 그렇기 때문에 파운드리 자체 캐파가 지금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급 부족 요인 중에 이 자동차 반도체도 물론 어느 정도 공급이 딸립니다. 그 오토모티브 그 수석 그 애널리스트의 말에 따르면 파운드리 업계가 지금 자동차하고 다른 부분의 수요 업체들하고 우선순위를 따져야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지금 자동차 반도체는 수요가 절실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자동차에 좀 해달라 이런 말이죠. 그만큼 지금 자동차 반도체 우리가 알지 못할 만큼 지금 상당히 수요가 지금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장 조사인 트렌드포스 유명하죠.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올해 187억 7천만 달러, 내년에는 210억 달러로 전년보다 한 12%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시장, 자동차죠. 이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이게 집계하는 기준에 따라서 약간씩 오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파운드리, 자동차 모든 시장 자체가 커진다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 전기차와 맞물리는 거죠. 코로나19로 억눌렸던 그 소비 수요도 계속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살아납니다. 내년 자동차 출하량이 약 한 8,350만 대 정도 일 거라는 전망이 우세한데 이거 역시 뭐 시장 성장세로 완성차 업체들이 지금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도 엄청 겪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이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 확대에도 엄청나게 기회로 작용을 분명히 합니다.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내년에 20조를 훌쩍 뛰어넘을 거라고 예상치까지 있죠. 그리고 해가 갈수록 지금 파운드리에 대한 기대치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에도 한 역할까지 충분히 한 축을 이룰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자, 차량용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 시장 점유율이죠. 이 1위인 하만을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다행입니다. 언제 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죠.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016년입니다. 그때 당시 하만을 카오디오에서 그 점유율 자체가 그때 당시 1위였습니다. 그리고 텔레미틱스 시장 점유율도 2위를 기록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그 경쟁력까지 보인 하만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인포테인먼트 이 부품 업체 중에 또 하나죠. 여기 그 최근에 그 이재용 부회장이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간의 그 전략적인 자동차 반도체 협력 가능성까지 어느 정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차의 그 전기차도 내년부터 상당히 두각을 나타낼 겁니다. 현대차의 경우에 최근에 그 계열사인 현대모비스, 현대오토론 반도체 사업 부분을 인수하는 등 그 차량용 반도체 설계 역량 강화도 계속해서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차량용 애플리케이션 AP도 여러분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삼성전자의 그 스마트폰의 핵심 두뇌인 AP 자동차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모빌리티 영역 사업 확대까지 계속해서 추진 중인데, 자, 업계 관계자들이 하만이라는 강력한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삼성전자가 자동차 반도체 사업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향후 삼성전자 우리가 그 자동차 시장이 향후 내연기관에서 지금 전기차로 지금 이제 바뀌는 그 초창기입니다, 여러분. 이 초창기에 삼성전자는 지금 뭐 엑시노스 오토부터 시작해서 이 자동차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물론 지금 현재 AP에 거의 뭐 한정이 돼 있고, 그리고 향후 인텔의 수주 CPU, GPU 중에 뭐 수주를 받는다면 더 초대박이 되겠죠. 하지만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자동차는 반도체 덩어리지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자체도 지금 파운드리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 영역까지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파고든다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는 지대한 역할을 아마 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삼성전자가 물론 애플은 자동차
지금 전기차 관련해서 지금 선을 했습니다. 물론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LG전자도 지금 자동차 전기차 관련해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삼성전자도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자동차 전기차와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어떻게 보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에는 독보적인 옛날에 그 내연기관의 승승장구하던 그런 업체들하고, 그리고 향후 IT와 관련된 반도체, 이런 거대 IT 공룡 기업들도 지금 미래에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미래에 어떤 식으로 이 패러다임이 변할지 모릅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강호들하고 지금 현재 IT를 무기로 해서 미래 자율주행과 연관되어 있는 이러한 거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그 자동차,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이게 어떤 식으로 변모할지는 우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삼성전자에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향후 나아가서 우리가 5년, 10년 뒤에 삼성전자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또 벌일지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그 기업에 우리 내부적으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향후 2년, 3년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간 미래, 엄청난 회사로 발전해 있으면, 우리가 뭐 투자가 되어 있으면 같이 수혜를 볼 수 있겠지만, 먼 발치에서 계속해서 관망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 달콤한 열매를 따먹지를 못합니다. 자, 올해 한 해 마무리, 제가 아침 일찍 여러분하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내년에는 삼성전자 어느 정도의 그 주가 상승분이 어느 정도 고점이라는 그런 부담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는 지금 상승 곡선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조정이 조금씩 들어올 때마다 부지런히 향후 5년, 10년 동안 계속해서 삼성전자 주가의 수량을 늘려가야 됩니다. 늘리다 보면 우리의 경제적 자유는 어느새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멋진 장 마무리 잘 하시고, 그리고 오후에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런 좋은 정보거리 다시 한번 또 찾아내서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저희 구독자님들이 있기에 저도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깁니다. 자, 끝까지 봐주셔도 되고, 그리고 광고 스킵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공유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겼으면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하고, 제 스스로도 이런 정보 공유를 하면서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러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니까 저 역시도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 찾아뵙고 오늘 하루 마무리가 아니죠. 시작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타트 끊으시고 나중에 오후 늦게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